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철근 콘크리트 장주에서 단면력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즉, 단면이 저항하는 그 캐패시티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단면에 작용하는 그 하중을 갖다 구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그 높이가 147.078 피트인 그 기둥에서 상부에는 충력이 7312, 이것은 그 하중 계수를 갖다 이미 곱한 값입니다. 그리고 수평력이 112.5가 작용할 때 이 바텀에서의 실제 설계 단면력은 얼마냐? 일단 보면 상당히 쉽죠. 모멘트는 수평력 곱하기 8거리 112.5 곱하기 147.078이고 속력은 7312 더하기 요 그 기둥의 자중을 하면 되겠죠. 그렇게 계산을 하면은 모멘트는 수평력 곱하기 높이 112.5, 148.708에서 16730이 되고, 지금 그 기둥의 그 치수 갖다 모르기 때문에 일단 10.5피트 약 3m로 가정하면은 바텀에서의 충력은 일단 상부에서 충력 7312, 잠깐만요. 예, 7312에다가 하중계수 1.25, 그다음에 단위 중량 0.150, 다음 단면적 4분의 파이 d의 제곱, d는 직경 10.5, 그죠? 가정한 거 제곱해서 곱하고, 다음에 그 기둥의 높이 148.708에서 9726이 됩니다. 즉 상단에 7312의 충력이 작용하고 상단에 112.5의 수평력이 작용하는 높이 147.078인 그 기둥에서 우리가 설계치로 사용할 값은 충력은 9726이고 모멘트는 16730이다. 간단한 결과가 나오죠. 그럼 실제로 적었어도 단면이 안전한지 안 한지 한번 검토해 보죠. 이것은 잠시만요. 그 기둥은 10.5피트 그 직경이고, 그다음에 철근은 우리가 그 임의로 1.5%로 가정했어요. 뭐 아시는 바와 같이 그 기둥의 철근비는 1%에서 8% 사이입니다. 하지만 경험적으로 2%가 넘어가는 적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1%에서 2% 사이이기 때문에 일단 1.5로 가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한 그 하중 갖다가 뭐 입력하죠. 9726 16730입니다. 9726 16730 해서 이것을 갖다가 계산하면은 이것이 하중이고 이것이 단면이 견디는 그 캐패시티죠. 상당한 여유가 있죠. 그렇다면은 단면을 다 줄여야죠. 앞에서 10.5로 가정한 단면이 너무나 과대하기 때문에 저것서 더 작게 이제 줄여야 됩니다. 근데 줄이기 앞서서 과연 우리가 구한 충력과 모멘트가 맞느냐? 사실은 맞지 않죠. 왜냐하면 장주에서는 충력이 작용하면 모멘트가 확대가 됩니다. 그 얘기는 좀 어렵게 설명하면은 피델타 효과, 기둥에 충력이 작용하면은 기둥의 축강성이 작아져서
기둥의 모멘트가 증가하는 현상이에요. 즉 이렇게 구한 모멘트 16730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구하느냐? 이 기둥은 밑에가 고정, 위에가 완전 자유죠. 밑에가 고정, 위에가 완전 자유입니다. 이때 K 값은 가시토에서 2.1로 주고 있어요. 그때 세장비 R분의 KL, K는 2.1, 이 값이죠. 다음에 그 기둥의 높이는 148.708. 다음에 R은 단면의 회전 반경인데 루트 단면적 분의 I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R은 루트 단면적 분의 I예요. 단면을 갖다가 원형이라고 가정하면은 단면적은 뭐죠? 4분의 4분의 파이의 d의 제곱이죠. 4분의 파이의 d의 제곱. 다음에 그 원형 단면의 단면 2차 모멘트는 64분의 파이 d 4승입니다. 이것을 갖다 정리하면 이 4분의 d가 되죠. 그럼 R은 4분의 d, 4고 직경이 10.5다. 그래서 이 값은 119입니다. 근데 C방사에서 주어진 값은 이 세장비가 22보다 작을 때는 모멘트 확대를 갖다 고려할 필요가 없지만 22가 넘어가면은 모멘트 확대를 갖다가 고려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 식이 상당히 복잡해 보이는데 가능한 쉽게 설명할게요. 확대된 모멘트, 즉 우리가 실제로 설계에 사용할 그 모멘트는 확대되지 않은 모멘트에다가 어떤 계수를 곱한 것입니다. 그러면 델타 S는 모멘트 확대 계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1보다 커야죠. 그쵸? 그리고 모멘트 확대는 과거의 경험적으로 뭐 최대한 1.3 정도, 즉 모멘트가 확대가 한 30% 정도가 거의 그 맥시멈입니다. 그 이상이 될 때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30% 정도에 대해서 1.3배 정도가 거의 최대치입니다. 델타 B하고 M2B는 그 델타 B하고 M2B는 모멘트인데 횡방향으로 처짐을 발생시키지 않거나 아니면 횡방향 처짐이 상당히 작은 모멘트입니다. 사실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M2S입니다. 즉 사이드웨이, 횡방향으로 처짐을 발생시키는 모멘트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안전측으로 모든 그 모멘트를 갖다가 M2S, 즉 횡방향 처짐을 발생시키는 모멘트로 보는 게 더 편리하죠. 그래서 M2S는 이제 그 모멘트니까
이거죠. 이 값. 아까 뭐 확대한 값, 아니 확대하기 전 값. 이거죠. 16730이 M2S입니다. 확대하기 전에 모멘트. 그러면 확대 계수는 어떻게 되냐? 아시트에 나와 있죠. 분자는 1이고 분모는 1 빼기 작용하는 충력의 합 파이 K는 콘크리트는 0.75 강제는 1입니다. 다음에 그 오일러 극한하 중의 합 먼저 이 시그마가 무엇이냐? 그 기둥이 한 개일 때는 이게 무의미해요. 근데 만약에 기둥이 두 개 있으면은 각각의 기둥 두 개에 작용하는 충력의 합이고 시그마 P는 그 기둥이 두 개 있을 때 그 두 개의 기둥의 오일러 충력의 합이에요. 근데 저희는 이제 기둥이 한 개니까 이 시그마가 무의미하죠. 그래서 PU는 충력이니까 이거죠. 9726. 즉 이걸 다시 보면은 작용하는 충력이 오일러 극한 충력의 75%보다 클 때는 이게 무한대예요. 다시 말하면은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 계수가 작용된 충력의 합, 뭐 충력이 그 기둥의 오일러 극한 충력의 75%가 맥시멈이고 그거보다 더 클 때는 무한대가 되고 75%에 가까우면 델타 S 자체가 상당히 커집니다. 이것은 다음에 또 설명하겠어요. 그러면 PU는 이제 아는 거고 여기서 M2S도 아는 거고 모르는 게 델타 S인데 델타 S에서 PU는 문제에서 주어지고 파이 K는 0.75도 아는 값이고 모르는 게 P2 하나 남았죠. P2는 K LU 제곱분의 파이 제곱 EI 이펙티브다. 이것도 코드에 되어 있는 거예요. K는 그 앞에서 보던 그 좌굴계수 요거 2.1이고 LU는 그 기둥의 높이 아까 148점 얼마였죠. 다음에 파이는 아는 거고 다음에 EI 이펙트 즉 유효 휨강성이죠. 유효 휨강성이 뭐냐면은 콘크리트 단면의 이제 하중 특히 그 모멘트가 작용하면은 당연히 그 균열이 발생합니다. 그 균열이 발생하면은 단면의 I 값이 극단적으로 작아져요. 약 보통 한 30%가 감소해가지고 약 70% 정도 내외가 많이 됩니다. 즉 I 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단면이 저항하는 오일러 충격 역시 작아집니다. 여기서 이 IEF 특히 그 균열이 발생한 I 값은 그 앞에서 구한 이 I보다는 작습니다. 이것은 그 전단면 균열이 발생하지 않은 콘크리트 단면에 대한 값이고 여기서 필요한 값은 균열이 발생한 다음에의 그 I 값이에요. 저걸 구하는 게 상당히 힘들겠죠.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아슈트에서는 이런 그 약산식을 줍니다. 이 둘 중에 큰 값이에요. 둘 중에 큰 값. 둘 중에 큰 값이기 때문에 어떤 걸 써도 사실은 안전칙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별건 아니지만 이 IS 철근만으로 구성된 I 값을 구하는 게 약간 귀찮아요. 약간 귀찮고 굳이 뭐 핑계 갖다 대자면은 설계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철근량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사실상
계속해서 그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뒤에 값만 써도 안전칙입니다. 하여튼 간에 그래서 이제 단면의 그 유효 휨강성은 이 둘 중에 큰 값이다. 그럼 이 각각이 뭐냐? 이 C는 콘크리트의 탄성계수. IG는 그 균열이 발생하지 않은 그 단면의 I 값. 즉 이 값이죠. 요 위의 값. 요 위의 값이고 그 값의 5분의 1, 즉 0.2배 한 것과 다음에 철근의 탄성계수와 철근만의 I값 이거 다 합해서 1 플러스 베타 D로 나온다. 베타 D는 뭐냐 하면은 전체 모멘트 중에서 전체 충격이 아닙니다. 하중계수가 적용된 전체의 모멘트 가운데에서 사하중 때문에 발생하는 모멘트예요. 계수를 곱한 사하중 때문에 발생하는 모멘트.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중계수를 다 적용한 전체 모멘트 가운데에서 하중계수를 작용한 사하중에 의해서 발생하는 모멘트의 B가 베타 D입니다. 저희는 모든 모멘트는 HU 때문에 발생하는데 이 HU는 사하중이 아니라 환하중 때문에 발생하는 값으로 가정한다면 베타 D는 얼마죠? 0이죠. 전체 모멘트 16730 가운데에서 사하중으로 발생된 모멘트는 없습니다. 그래서 베타 D는 0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베타 D는 0. 그래서 이렇게 구한 값과 아니면은 콘크리트만으로 구한 전체 강성의 0.4배를 다시 1 플러스 베타로 나눈 값 가운데 큰 값을 쓰면 돼요. 그럼 이제 하나하나 구하면 되죠. 그 콘크리트의 탄성계수는 아시토에서는 1820 곱하기 루트 FC 프라임입니다. FC는 그 콘크리트의 그 설계 강도를 킵스 퍼 인치 제곱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 4.5, 4에서 4.5 사이입니다. 그래서 루트 4.5도 하면은 3861 KSI다. 여러분들이 그 피트 파운드 단위 갖다 만약에 사용하실 거면은 그 콘크리트 탄성계수는 약 3,000에서 4,000 사이입니다. 다음에 IG는 이거 똑같죠. 64분의 파이 D 4승, 64분의 파이 D 4승에서 직경이 10.5다. 그러면 IG는 597 정도가 나옵니다. 다음에 철근의 탄성계수는 29,000. 이건 시황서에 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철근의 I 값을 갖다가 구하는 것은 철근 한 개에 대해서 I 값을 구해도 되고 아니면 철근은 64분의 파이 D 4승인데 철근을 갖다가 한 개에 그 띠도 박아가지고 계산하면은 이런 간단한 공식이 나옵니다. 이 공식은 제가 그 그림을 갖다 준비 갖다 못해가지고 말로 설명하기는 조금 껄끄럽고 제가 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설명 드리겠어요. 근데 저것은 별로 더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요는 이걸 구하는 거예요. IS 전체 철근 한 개에 대한 그 I 값은 15.99다. 그리고 저희는 모든 것을 갖다가 스웨이 즉 횡방향 변이가 발생한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난스웨이 컨디션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게 그 스웨이죠. 여기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베타디는 0이고 이것을 갖다 그냥 넣으면 돼요. P는 KULU의 제곱분의 파이 제곱 EI 이펙티브다. K는 2.1이죠. LU는 철근의 높이 148.708. 다음에 파이 제곱. 다음에
이 이펙티브는 우리가 구한 게 있어요. 여기서 앞에서 구했죠. 예, 요겁니다. 1.331 곱하기 10의 8승. 10의 8승. 그래서 구하면은 1347이. PU가 PE. PU는 9726. PE는 1347이. 해서 72%입니다. 즉, 작용하는 충력이 오일러 극한 충력의 0.72배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맥시멈이 0.75였죠. 0.75. 상당히 가깝죠. 그럼 상당히 컸습니다. 즉 델타 S는 요 델타 요 시그마 PU 오버 시그마 PE가 0.72이기 때문에 델타 S는 26.73이 나옵니다. 즉 구조물에 작용하는 모멘트가 설계 모멘트의 27배라는 얘기예요. 저 계산이 틀린 거 없습니다. 계산이 틀린 거 없는데 과연 우리가 설계 모멘트를 갖다가 약 30배를 해서 설계를 해야 하느냐? 아니죠.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3 정도가 맥시멈입니다. 즉 이 값이 약 1.3 정도가 거의 최대지 30 이렇게 나올 수 없어요. 그럼 여기서 틀린 게 뭐냐? 틀린 거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다음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